똑같이 우리는 이걸 본 적이 없어요. 매수인은 입주를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서초동 100%에서 이거는 뒤지고 매수인이 330점. 근데 옆에 있는 송파구 구청장도 나도 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4자동 고라니 상태 최종 2번으로 다음 순번에 본번으로. 네, 소유권 등기를 이전 시간까지 모두 마치고요. 자, 이 시간에는 소유권 유예 권리에 관한 등기 절차를 봅니다. 자, 39번부터 보시면요. 자, 필요적 기재사항, 기록사항을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옳은 것은요. 자, 기억 보시면 설정 목적과 범위 기록합니다. 반드시 필요적 사항이에요. 그러나 지료는 필요적 사항이 아닌 것이죠. 지료는 특약사항일 뿐이에요. 이은 지역권에는 승역지 등기 기록에 설정 목적과 범위 기록하고 요역지도 기록합니다. 요역지가 어딘지 기록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역지를 표시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D가 전세권에서는 전세금과 설정 범위 기록해야 되는 거죠. 전세권에서는 그 목적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모든 목적이 동일하기 때문에. 자, 리을 보시면 임차권에서는 차임은 기록해야 되지만 존속기간은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용익권은요, 존속기간을 뭐 기록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예요. 자, 미음 저당권은요, 채권액은 기록하지만은 변제기는 기록할 필요 없어요. 채권액, 채무자, 이걸 기록하면 되죠. 변제기, 존속기간. 이런 것들은 다 기록할 필요 없다. 존속기간. 그러니까 저당권에 있어서의 변제기, 또 용익권에 있어서의 존속기간, 이런 거는 필요적 사항이 아닙니다. 존속기간이 정해지지 않으면은요, 민법에 의해서 해결이 됩니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굳이 존속기간을 적지 않아도 되고요. 저당권에서는 변제기를 기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제대로 된 것은 이은하고 디귿번 뿐인 거죠. 자, 그러면 하나하나 이제 개별적인 내용을 보도록 하죠. 자, 지상권 설정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1번.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자, 일부니까 도면을 제공해야 되겠죠. 구분 지상권 설정의 경우에 2번. 구분 지상권은요, 그 지하나 또 그 지상의 어떤 일정한 공간의 범위를 정해서 지상권을 설정하는 것인데요. 우리 도면은요, 평면도입니다. 지표면만 나타나 있어요. 따라서 지하 공간이나 지상의 어떤 공간은 도면에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도면을 제공할 필요가 없죠. 3번 분필 등기를 거치지 않으면 한 필의 토지 일부에 관해서 지상권 등기도 가능하죠. 물건의 일부도 지상권 등기는 가능합니다. 3번 타인의 토지에 대해서도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할 수가 있다. 타인의 농지에 대해서도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할 수가 있다. 농지도요, 지상권 가능하죠. 전세권이 안 되는 거죠. 농지는 전세권만 안 됩니다. 5번 존속기간을요, 불확정 기한으로 정하는 지상권 설정도 가능하죠. 유용구 무한의 지상권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확정 기간으로 하는 지상권 설정도 가능합니다. 41번 지상권 등기 틀린 것은 1번 지상권 한 필지 일부에 대해서도 할 수가 있고요. 자, 2번 지상권 설정의 목적 범위는 필요적 사항이지만은 지료는 필요적 사항이 아니다라는 거죠. 지료는 필요적 사항이 아니다. 3번 수목 소유 목적으로 구분 지상권은 안 되는 거죠. 구분 지상권은 수목은 계속 자라기 때문에 안 된다. 자, 4번 계층적 구분 건물의 특정 계층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구분 지상권은 설정할 수 없다. 상하 공간의 범위를 정의하기 때문에 뭐 3층을 위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공간 몇 미터부터 몇 미터 이렇게 공간을 정해야 돼요. 그래서 구분 건물의 특정 계층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구분 지상권 설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자, 5번 동일한 토지의 지상권이 미치는 범위가 다른 두 개의 구분 지상권을 설정할 수도 있죠. 용익권은 서로 배타적 권리이기 때문에 겹치면 안 됩니다. 중복해서 설정할 수는 없죠. 따라서 미치는 범위가 다르다면 구분 지상권 설정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42번 지상권 틀린 것은 1번 동일한 토지에 대한 이중의 지상권 설정 등기는 할 수 없고요. 그러나 2번 존속기간을 유용구 무한으로 하는 거, 이건 가능하다는 거죠. 3번 법정지상권에 있어서는요. 법정지상권은 어떻습니까? 법정지상권은 법률 행위에 의해서 취득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판결에 의해서 취득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등기 원인 증명 정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계약이면 계약서, 판결이면 판결서 들고 와야 되는데 법정지상권은 계약도 판결도 아니에요. 법률이 규정해서 당연히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등기 원인 증명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자, 4번 유상의 지상권 설정이나 유상의 지상권 이전의 경우에는요. 토지거래 허가서가 제공이 돼야 되는 거죠.
5번 농지에 대한 지상권 등기에 있어서는 농지취득 자격증명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 정보는요,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있어서만 필요하다는 거죠. 소유권 등기만 농지취득 자격증명 정보가 필요합니다. 자, 43번 지상권 등기에 틀린 것은 1번 존속기간을요, 철탑 존속기간으로 한다. 철탑이 존속하는 동안은 언제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이용구 무한의 불확정 기간으로 지상권 설정 등기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2번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 등기 의무자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상권 설정자인 소유자의 인감증명을 제공해야 된다. 소유자가 지상권을 설정하면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가 되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에는 소유자의 인감증명 제공해야 되는 거죠. 3번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합니다. 일부니까 이때는 도면을 제공해야 될 것이고요. 4번 지료의 지급이 없는 지상권이니까 이건 무상의 지상권. 무상의 지상권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자, 5번 지료는 지상권의 성립 요소가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다. 자, 44번부터는 이제 지역권에 관한 등기입니다. 지역권. 자, 1번. 등기관이 승역지의 등기 기록에 지역권 설정에 등기를 할 때는 지역권 설정의 목적을 기록해야 된다. 지역권 설정의 목적은 다양하기 때문에 목적 기록하는 거죠. 2번 요역지의 소유권 이전되면 지역권은 별도의 등기 없이 이전되는 거죠. 요역지에. 그래서 우리가 승역지의 지역권 설정 등기라는 거죠. 이 두 토지가 있으면은 X토지, Y토지가 있다. 그래서 Y토지가 편익을 위해서 이 X토지 일부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여기 승역지가 되겠죠. 승역지 등기 기록에요. X토지가 되겠죠. 지역권 설정 등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을구에 어떻습니까? 1 해가지고 지역권 설정 등기라겠죠. 자, 지역권 등기는요, 지역권 등기는 사람 이름을 적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만 인정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Y토지, 요역지를 적는다는 거죠, 요역지. 자, 그러면은 요역지에, 승역지의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요역지 등기 기록을 열어가지고 등기 기록의 직권으로 요역지 어떻습니까? 요역지 지역권 등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요역지 Y토지는 요역지 지역권을 가지고 있다. 지역권. 그리고 승역지는 이제 X토지다라는 거죠. X토지. 그래서 승역지를 기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지역권 등기나. 그러면 요역지가 지금 현재 소유자가 을이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갑구의 을이 소유자다. 그럼 이에서 병 앞으로 소유권을 넘기게 되면요, 지역권도 무조건 따라서 병한테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권 이전 등기 따로 하지 않습니다. 자, 3번 지역권 설정 등기는 승역지 소유자를 등기 의무자로, 요역지 소유자를 등기 권리자를 공동 신청하겠죠. 그래서 여기 소유자는 갑이고 여기 소유자는 을이다라고 하게 되면 갑을이 공동 신청에 의해서, 이건 신청이죠. 공동 신청에 의해서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역지 지역권 등기는 어떻습니까? 이건 직권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자, 4번 지역권 설정 등기 시 요역지 지역권의 등기사항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기록한다라는 것이고요. 5번 승역지의 지상권자는 그 토지 외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는 등기 의무자가 될 수가 있죠. 지상권자도. 이 토지에 대한 사용권자는 자기의 그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 또 지역권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토지 사용권을 넘겨주는 것이니까요. 얼마든지 지상권자도 뭐 전세권 지상권자가 어떻습니까? 이임차권 설정해 줄 수도 있고 지역권 설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45번 지역권 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지역권 설정할 때는 도면 제공할 것이고요. 2번 승역지의 전세권자가 지역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 전세권자도 지상권자, 전세권자도 존속기간 내에 지역권 설정해 줄 수가 있고요. 이때 지역권 설정 등기는 전세권 등기 부기 등기로 하겠죠. 전세권자가 지역권을 설정해 주기 때문에 전세권자가 저당권을 설정할 때도 전세권 밑에 부기 등기로 하듯이요. 부기 등기로 합니다. 3번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와 이를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 목적으로 하지 못하는 거죠. 지역권은 항상 어떻습니까? 이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기 때문에 분리돼서 처분될 수가 없습니다. 4번 지역권 설정 등기 신청 정보에는 부동산의 표시 등 일반적 등기 기록 위에 지역권 설정의 목적과 범위, 일부인 경우는 범위죠. 목적 범위를 기록해야 된다. 5번 요역지의 소유권 이전된 경우는 지역권 이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이전 등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전 등기가 안 됩니다. 요역지 소유권 이전 등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자, 46번이요. 지역권 등기에 관한 설명도 틀린 것은 1번. 요역지는 반드시 한 필의 토지 전부여야 되죠. 요역지는 전부여야 돼요. 자, 2번. 동일한 토지에 2개 이상의 지역권 설정 등기가 가능하다는 거죠. 지역권은 어떻습니까? 여기는 을이 소유하고요. 여기는 Z 토지가 있는데, 여기는 을이 소유하고, Z 토지가 있는데, 이 Z 토지는 뭐, 병이 소유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습니까? 뭐, 병도 이 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병을. 그래서 지역권은요, 비배타적 공용적 성질을 갖는다. 그래서 지역권은 이렇게 2중, 3중으로 얼마든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2개 이상의 지역권 설정이 가능해요. 지역권만 가능해요. 전세권이나 임차권, 지상권은요, 배타적 권리이기 때문에요. 지역권, 배타적 권리가 되기 때문에 내가 용익권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은 용익권을 갖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용익권은 이렇게 배타적 권리지만 지역권만 이렇게 비배타적 공용적 성질을 갖는다. 그래서 2개 이상의 지역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3번, 지역권 설정의 목적과 범위는 필요적 기재력 사항이 되는 거죠. 4번, 승역지의 소유자가 지역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에, 자, 소유자가 지역권을 설정해 주면은 당연히 주등기로 하게 되겠죠. 지역권 설정 등기는 주등기로 하게 될 것이고요. 만약에 전세권자가 설정해 준다 그러면 전세권 밑에 부기등기로 하게 되겠죠. 자, 5번, 승역지와 요역지의 관할 등기소가 동일한 경우에는 요역지 등기 기록 을구의 등기관이 직권으로 요역지 지역권 등기를 한다는 거죠. 직권으로 한다는 거죠. 자, 47번 지역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건물에는 지역권 설정이 불가능하죠. 지역권, 지상권 이런 것들은 다 토지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권리죠. 2번 요역지에 거주하는 사람의 인적 편익을 위해 지역권을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만 인정된다라는 거죠. 일단 지역권만 인정되지 인역권이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3번 소유자를 달리하여 여러 개의 토지를 승역지로 할 경우에는 각 승역지의 소유자별로 신청해야 된다. 그러니까 소유자를 달리하여 여러 개의 토지를 승역지로 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여러 개예요. 그러니까 한 필지만 승역지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 필지를 승역지로 하는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각각 소유자들이 전부 신청을 해야 되겠죠. 각 승역지 소유자별로 신청해야 된다. 4번 지상권이나 전세권의 지역권을 설정하는 경우. 자, 지상권이나 전세권의 지역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요. 지상권자나 전세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인감증명을 제공할 필요가 없게 되겠죠. 5번 승역지의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지역권의 설정 등기는 당연히 부기 등기로 하게 되겠죠. 소유자가 설정을 하게 되면은 주등기. 그다음에 지상권자나 전세권자 설정하게 되면 부기 등기를 한다는 거죠. 자, 48번부터는 이제 전세권 등기입니다. 자, 1번. 전세권의 이전 등기는 소유권 유예 권리 이전 등기니까 당연히 부기 등기로 할 것이고요. 2번. 등기관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때는 전세금을 기록해야 된다. 맞죠? 전세금은 필요적 사항이죠. 전세금이 없는, 전세금 반환 채권이 없는 전세권을 존재할 수 없으니까 전세금은 필요적 사항이 되는 거죠. 2번이 맞는 거죠. 1번은 틀렸고요. 3번, 등기관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때는 반드시 존속기간을 기록해야 된다. 존속기간은요, 존속기간은 모두 어떤 경우든지 다 임의적 사항입니다. 존속기간은. 4번, 건물의 특정 부분이 아닌 지분에 대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수가 없죠. 물건의 일부는 가능하지만 지분에 대해서는 용익권 설정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5번 부동산의 일부는 어떻습니까? 설정할 수 있죠. 물건의 일부는 전세권 설정이 가능한 것이죠. 자, 49번이요. 전세권 등기 틀린 것은 1번.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전세권 설정 가능하죠. 그래서 여러 개의 부동산이 5개 이상이면 어떻습니까? 공동 전세 목록을 작성해야 되는 것이죠. 자, 2번요. 공유 부동산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그 등기 기록에 기록된 공유자 전원이 등기 의무자가 됩니다. 공유 부동산이니까 어떻습니까? 설정 등기를 할 때는 공유 부동산이 처분행위죠. 전세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처분행위이기 때문에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공유자 전원이 등기 의무자가 돼야 된다. 3번 등기 원인에 위약금 약정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때 이를 기록한다. 이건 특약사항이 되는 거죠. 등기 원인에 위약금 약정, 특약사항들이 있으면 신청서에 신청을 해 들어오면은 이제 등기관이 기록을 하게 되겠죠. 필요적 사항은 아닌 것이고요.
4번 전세권이 소멸하기 전에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전세권이 소멸하기 전에는 전세권은 용익권적 기능과 담보권적 기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용익권적 기능은요, 일부 이전, 전세권 일부 이전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지분 이전이 안 됩니다. 따라서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소멸 이후에는 가능하지만은 소멸 전에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5번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를 할 때 이건 소멸된 이후에는 가능하죠. 전세권이 소멸했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용익권적 기능만 소멸하지 전세금을 아직 받기 전이라면 담보권적 기능은 남아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때 전세권은 오로지 담보권적 기능만 가지고 있는 전세권이기 때문에 이때는 일부 이전이 가능한 거죠. 자, 일부 이전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 양도액도 기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세권의 용익권적 기능이 소멸해버리면요, 이것은 거의 저당권하고 유사하게 됩니다. 담보권적 기능만 갖게 되니까요. 양도액을 기록한다. 4번만 틀렸죠. 자, 50번. 다음은 전세권 등기의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을 1번. 전세권 한 필지 토지의 일부, 한동의 건물 일부에 대해서도 설정이 가능하고요. 지분에 대해서는 설정할 수 없죠. 자, 농지는 전세권을 설정할 수가 없는 거죠. 전세금과 전세권 설정의 범위는 필요적 사항이에요. 그러나 전세권의 목적은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필요적 사항이 아니다. 그러나 전세금 또는 그 범위는 필요적 사항이고요. 자, 5번. 일부에 대한 전세권 설정할 때는 이제 도면을 첨부 정보로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도면. 자, 51번 전세권 등기 틀린 것은 1번. 범위를 같이 하는 2개 이상의 전세권이 중첩적으로 성립될 수는 없죠. 이건 배타적 권리이기 때문에 중첩적으로 안 된다. 자, 2번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 전세권은 최소 기간으로 1년이 보장되고 있죠. 그래서 1년 미만으로 했을 때는 이를 1년으로 한다. 이건 민법의 내용이고요. 3번 존속기간이 만료하면 전세권 설정 등기가 말소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요, 전세권을 일단 소멸하는 거죠. 용익권적 기능이 소멸하기 때문에 전세권을 소멸합니다. 다만 전세금을 아직 받기 전까지는 그 전세권 등기는 어떻습니까? 담보권적 기능을 위해서 유효인 거죠. 효력이 있는 거죠. 4번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신청 정보로 제공해야 됩니다. 10개가 됐든 5개가 됐든 신청 정보로요, 이렇게 여러 개가 전세 관계가 있다는 걸 제공을 합니다. 자, 이때 5번 공동 전세로 제공되는 부동산이 2개가 아니라 5개 이상인 경우에 이럴 때는 신청서에 5개 이상이 되면은 등기관이 공동 전세 목록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등기관이 공동전세 목록을 작성하고, 이 공동전세 목록은 원래 등기부에 기록되어야 될 내용이니까 등기부와 일체가 돼서 이제 등기 기록을 이루게 되는 거죠. 따라서 영구 보존 장부가 되는 거죠. 자, 52번 전세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요. 자, 1번 전세권 이전 등기는 부기 등기에 의하겠죠. 자, 부기 등기 후 종전 전세권자의 표시는요, 등기관이 이를 직권으로 말소하는 표시랍니다. 그러니까 전세권자가 바뀐 거예요. 그럼 전세권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그러면 전세권자가 바뀌게 되면 전세권 종전 등기 기록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제 뭐 A라는 사람이 전세권자였어요. A 전세권, 전세금 5억 해가지고요. 근데 A가 B한테 넘깁니다. 그래서 이거 1번 전세권 B에게 이전. 그럼 지금 현재는 B가 전세권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권 전체를 말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 A, 이 부분만 말소하는 표시를 한다는 거죠. 기존의 전세권자에 대해서 말소하는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건 직권으로 하게 되어 이전이 됐기 때문에 이제 직권으로 말소하는 표시를 하게 됩니다. 전세권자의 표시만 말소하는 표시를 하는 거죠. 자, 이번 전속기간이 만료 전이라도 해당 전세권이 소멸됐음을 증명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세권의 일부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죠. 전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을 소멸합니다. 소멸하기 때문에요, 이제는 일부 이전 등기가 가능해요. 그러나 아직 만료 전이라고 하더라도요, 전세권을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소멸시킬 수도 있습니다. 합의하에 전세권이 소멸됐어요. 원래 2년 계약인데 1년 있다가 합의하에 전세권이 소멸을 시켰습니다. 그럼 전세권이 소멸됐으니까요, 일단 어떻게 용익권적 기능은 당연히 소멸하게 되겠죠. 나가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나 아직 전세금을 받기 전입니다. 그러면은 그 등기는 어떻습니까? 등기는 살아있는 것이죠. 담보권적 기능을 위해서. 그럼 담보권적 기능을 위해서만 살아있는 등기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게는 일부 이전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3번 선순위 전세권의 지급 전세금을 감액함에 있어서 감액하는 경우에는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승낙서를 제공할 필요가 없겠죠.
4번 선순위 전세권의 전세금을 감액하면서요. 그 존속기간의 연장을 동시에 신청합니다. 연장. 자, 그러면은 연장이 되면 어떻습니까? 1순위 전세권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2순위로 뭐 C라는 사람이 저당권이 있어요. 저당권이 있는데 이것을 연장을 시켜버리면 어떻습니까? 소멸하게 되면 이 사람이 승진을 할 텐데 순위 승진을 연장해버리니까 승진을 못하죠. 그러니까 연장을 하는 경우에는요. 후순위 저당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돼요. 감액은 승낙이 없지만 연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감액하면서 동시에 연장을 해요. 그럼 어떻습니까? 감액하는 건 유리하지만 연장은 또 불리하기 때문에 이때는 후순위 저당권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감액된 것보다는 아예 없는 게 나은 거잖아요. 그래서 감액을 해서 좋긴 하지만 연장을 해버리면은 또 불리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승낙서를 제공해야 됩니다. 자, 5번 전세금의 감액에 따른 전세권의 변경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 자, 전세금이 감액되면요. 후순위 저당권자는 도움이 되겠지만 이 전세권을 담보로 뭐 D라는 사람이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을 가지고 있어요. 감액을 하면은 이 전세권을 담보로 잡고 있는 저당권자는 손해보겠죠. 따라서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는 손해를 보니까 이때 이 사람의 승낙서는 필요하겠죠. 자, 53번이요. 지상권과 전세권에 관한 등기에 타당하지 않은 것은요. 자, 1번. 지상권 이전 등기와 전세권 이전 등기는 자, 다 이전 등기니까 부기 등기 형식으로 되겠죠. 소유권 유예 권리 이전 등기니까. 2번. 지상권 설정 등기의 경우에는 지료가 전세권 설정 등기에 비해서는 전세금이 신청 정보의 필요적 기록사항이다. 전세권 설정 등기에 있어서의 전세금은 필요적 사항이지만 지상권 등기에 있어서 지료는 필요적 사항이 아니다라는 거죠. 3번 지상권과 전세권은 배타적 사용권이므로 중첩하여 이중으로 설정될 수는 없다. 이중 설정이 가능한 것은 지역권 하나뿐이라는 거죠. 4번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불확정 기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우리 법에서 10년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이용구무한으로 가능합니다. 임차권도요. 그 20년 넘지 못한다라는 위헌 결정이 냈기 때문에요. 임차권도 이용구무한이 가능하죠. 임차권, 지상권, 지역권은 이용구무한이 가능하지만 전세권은 아직도 남아있어요. 10년 범위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5번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등기는 지상권이나 전세권 밑에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해야 되겠죠. 자, 54번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1번 공유 지분은 등기되지 않아도 공유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자, 공유 지분이 등기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지분이 균분한 걸로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합니다. 이건 상속으로 인한 지상권 이전 등기는 상속으로 인한 지상권 이전 등기. 자, 지상권 이전되잖아요.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되든 어떤 원인으로 이전되든 간에 그 지상권이 그대로 이전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부기 등기로 하겠죠. 지상권 이전 등기는. 자, 디귿 지상권은 한 필의 토지의 특정 일부에 성립될 수 있죠. 그렇죠. 물건의 일부도 가능해요. 자, 리을 지역권에 있어서 승역지는요. 승역지는 한 필의 토지 일부에도 상관이 없죠. 승역지는. 리을이 틀렸죠. 미음 전세권이 소멸되었으나 그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는 건물에는 새로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수가 없죠. 후등기 저지호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전세권 등기고요. 그 다음에는 임차권 등기인데, 임차권 등기 54번이 편집하는 과정에 오류가 발생해서요. 54번이 또 나옵니다. 우리는 답만 정확히 기억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냥 54번 임차권. 54번이 두 개가 있네요. 그래서 오른쪽 하단에 있는요 답하고요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요 페이지만 좀 틀리기 때문에 요 다음 페이지까지만 요거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풀면서 이제 그 해설은 제대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요. 해설을 보시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어요. 자, 옳은 것은요. 1번 임차권의 이전 및 임차물 전대의 등기는 어떻습니까? 임차권 이전이랄 때 임차물 전대는 임차권 등기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합니다. 그 임차권을 이전하고 그 임차물을 전대하기 때문에 부기 등기 형식이에요. 자, 2번 토지의 공중공간이나 지하공간 상하 범위를 정하여 구분 임차권은 없습니다. 구분 지상권 등기는 인정되지만 구분 임차권 등기라는 건 없어요. 자, 3번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주택 임차권 등기가 격려된 경우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 이전 등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택 임차권 등기는 어떻습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에 대한 등기는요. 임차권이요.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죠. 존속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어떻습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료됐다는 건 뭐예요? 임차권의 용익권적 기능은 이미 소멸한 것이죠. 용익권적 기능은 소멸하고요. 오로지 이제 담보권적 기능을 위해서만 주택 임차권 등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담보권적인 의미를 있으면. 그래서 임차권이 이미 소멸했기 때문에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는 임차권이 소멸됐기 때문에 그 등기를 기초로 임차권 이전 등기는 할 수 없습니다. 자, 4번요. 임차권 등기도 이제 최장 존속기간이 사라졌어요. 따라서 송전선이 통과하는 선화부지에 대한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송전선이 존속하는 기간으로 하는 거, 영구 무한으로 하는 거, 불확정 기간으로 하는 거, 이거 가능하다는 거죠. 자, 5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할 때요. 자, 토지거래 허가가 필요한 것은요. 소유권과 지상권이죠. 유상의 소유권과 지상권만 필요하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에 있어서는 토지거래 허가서가 필요가 없습니다. 자, 55번요. 오른쪽에 이제 1번이 그러니까 1번만 옳은 것이 되겠죠. 54번 이거 왼쪽에 있는 두 번째 54번은 1번만 옳은 것이 되는 거고요. 자, 55번이요. 다음은 임차권 등기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임차권 등기를 할 때는 제3자 이게 이제 대항력이 발생하는 거죠. 2번 임차권은 부동산의 전부 일부에 설정할 수가 있고요. 3번 차임과 보증권 단기 임대차인 경우에 그 뜻을 신청 정보의 필요적 기록사항이다. 자, 보증금 없는 임대차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차임이 없는 임대차는 안 됩니다. 그래서 차임은 차임하고 또 단기 임대차인 경우에는 그 뜻, 이것은 필요적 사항이지만 임차 보증금은 필요적 사항이 아니에요. 보증금 필요적 사항이 아니라는 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번 주택임대차의 경우에 임차인의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력이 발생하고요. 5번 주택임대차의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 만료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은 관할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존속기간 만료 후에만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55번은요. 3번만 틀린 거예요. 3번. 지금 답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55번은 3번이 틀린 거예요. 밑에 정답하고 좀 틀리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자, 56번은 임차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임대차의 목적이 토지 또는 건물의 일부분입니다. 일부에 대한 경우에는 도면을 제공해야 된다는 거죠. 자, 2번. 임차권의 이전, 임차물의 전대의 등기를 신청할 때는 임대인의 동의 있음, 동의가 있어야 되겠죠. 임차권의 이전, 임차물 전대는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되니까 동의서를 첨부해야 되겠죠. 자, 3번. 법원의 임차권 등기 촉탁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가 이제 촉탁에 의한 등기죠. 임차권 등기가 종료되면 등기 전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그대로 어떻습니까? 유지가 되는 거죠. 그때부터 새롭게 대항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대항력이 유지가 되는 것이고요. 4번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의 신청, 그에 따른 임차권 등기와 관련된 소요된 비용을요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되겠죠. 임대인이 보증금 안 줘서 생기는 일이니까요. 임대인이 부담을 합니다. 5번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종료된 주택을요. 그 이후에 임차한 주택 임차인이요. 이 사람들은 소액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요. 소액 보증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임차권 등기가 이제 임차권 소멸한 다음에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됐다는 거죠. 임차권 등기가 됐으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이사 갈 수가 있겠죠. 원래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사람이 주민등록에서 공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사를 못 간다는 거죠. 주민등록을 빼버리는 순간 어떻습니까? 우선 변제력이 소멸돼 버려요. 이건 존속 요건이라는 거죠. 주민등록에. 그러니까 이사를 못 간다는 거죠. 따라서 보증금 못 받으면 이사를 못 간다. 등기가 돼 있으면 주민등록 빼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사 가기 위해서 임차권 등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래서 이사를 갔어요. 그러면 이 집은 비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집에 만약 비어 있는 집에 A가 또 임차인으로 와서 소액 임차인으로서 우선 변제를 받아버리면 어떻습니까? 그럼 이 사람 후순위로 밀려버리기 때문에요. 이 사람이 소액 임차인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이사를 못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 받아서 등기해봤자 의미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이사 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요. 소액 임차인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요. 임차권 등기가 된 상태에서 들어오는 소액 임차인은요. 이 사람은 소액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5번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56번은요. 5번이 틀렸습니다. 55번은 3번이 틀렸고요.
그리고 왼쪽에 두 번째 54번은 1번만 옳은 것이고요. 답이 좀 틀리게 됐으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57번 보시면 이제 임차권에 관한 설명으로 이제 틀린 것은 해서요. 1번. 자, 부동산의 소유자가 임차권 설정 등기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인감증명, 소유자가 설정하기 때문에 소유자의 인감증명 제공해야 되고요. 자,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임차권 설정 등기입니다. 그러면 지상권자가 임차권을 설정하기 때문에 지상권 밑에 이제 부기 등기로 임차권 등기를 해야 될 것이고요. 3번 차임이 존재하지 않고요. 임차 보증금의 지급만을 이용을 하는 이른바 채권적 전세요. 채권적 전세에서는 차임이 없습니다. 차임이 없으니까 차임을 기록할 수가 없죠. 임대차, 임차권 등기는 차임을 기록해야 되는데 차임을 기록할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보증금을 필요적 신청 정보로 기록을 합니다. 보증금을 기록할 수밖에 없어요. 자, 4번. 그러니까 이게 예외적인 현상이죠. 3번 같은 경우는 예외적인 현상입니다. 자, 4번.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는 법원에 촉탁에 등기고요. 자, 5번. 자,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는 임차인이 법원에 집행 취소의 신청을 하면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말소가 된다. 자, 돈 받으면 어떻습니까? 돈 받았으니까 이제 말소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니까 이것도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말소가 됩니다. 다만 이제 법원에요. 취소 신청을 이제 하라는 거죠. 법원에 취소 신청을 하게 되면은 법원의 촉탁에서 말소가 된다는 거죠. 자, 58번 보시면요. 자,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주택 임차권 등기에 있어서 등기부에 반드시 기록돼야 되는 등기사항이 아닌 것은요. 자, 등기 원인을 적겠죠. 등기 원인을.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이죠. 등기 원인과 원인일자를 적을 거 아니에요. 등기는 항상 등기 원인과 원인일자를 적으니까 계약 체결의 날, 임대차 계약 적고 체결한 날을 적겠죠. 그리고 보증금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보증금을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 임차권 등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증금이 당연히 기록돼야 되겠죠. 보증금이 없으면은 기간 끝나면 나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를 했다는 건, 등기 명령이 등기됐다는 것은 보증금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한 것이니까 보증금 적을 것이고요. 자, 그럼 이 사람이 우선 변제력은 언제부터 발생합니까? 등기한 때가 아니라요. 인도받아서 이제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그게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도받아서 이제 주민등록을 하는 거죠. 인도받아서 어떻게 돼요? 인도받아서 주민등록을 하고요. 주민등록. 그리고 어떻게 습니까? 확정일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확정일자. 그러면은 그 다음 날부터 어떻습니까? 다음 날부터 이제 비약력을 갖고 이제 확정일자 순서에 따라서 우선 면제를 받기 때문에요. 우선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인도받은 날, 그러니까 3번 점유 시작한 날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주민등록을 마친 날 기록이 돼야 될 것이고요. 확정일자 이런 거 기록돼야 되겠죠. 확정일자 언제 받았는지 이런 게 기록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나 임대차 존속기간이요. 존속기간은 필요적 기록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존속기간은 영구무한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존속기간은 필요적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존속기간을 기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사람 대항력만 기록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증금, 체결한 날 이런 걸 적게 되는 거죠. 자, 59번은요, 이제 용의권 등기에 관한 이제 종합적인 문제인데요. 자, 요 내용은요, 우리 잠시 쉬었다가 용의권 이거 마저 하고요, 저당권 등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